2024년 12월 1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33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말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 역시 433일째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이유진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지난 11월 30일에도 하마스가 인질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월 7일에도 또 다른 인질들의 영상을, 인질들이 아니라 인질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인질 누구고 그 영상 속의 인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인질은 마탄 잔가우커라고 하는 24세 남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하루속히 이스라엘로 다시 또 송환하는 그 거래를 좀 성사시켜달라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지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영상 속에서 말하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는 그런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하마스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질들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인질들이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런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전에, 지금 말고 일전에 하마스가 그 인질 영상을 내보냈었는데, 그때 트럼프 당선인의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 하마스가 도움을 원래 받고 있었던 하마스의 주변 세력들이 각자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마스가 좀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인질거래에 좀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하마스 측에서 어떠한 명쾌한 그런 대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1월 22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나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인질들 풀어주지 않으면은 하마스 너희들은 지옥의 맛을 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 뭔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보죠. 그리고 12월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시리아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다마스커스를 이제 반정부군이 점령하고, 또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좀 도망갔어요. 모스크바로 도망간 이후에 반정부군이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한 뒤에 제일 먼저 시리아 안에 있는 교도소부터 다 문을 확장 열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반군들이 교도소 문을 이제 다 열고 그 안에 이제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을 석방을 다 시켰는데요. 처음에 이제 석방된 수감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사드 정권이 축출됐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거리로 나가서 활보도 하고, 다마스쿠스 그 거리에서 활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호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세드나야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반군들이 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 이 어린 아이도 있었던 겁니다. 네, 부모님과 같이 수감된 그런 어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내부 현장에서는 좀 고문 흔적이라든지 고문 기계들 아니면은 그 혈흔, 그리고 그 지하에는 썩은 물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참상들을 통해서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자행한 그 잔혹했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풀어줘야 되겠지만,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까지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긴 한데, 이스라엘도 골란고원에 지금 계속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해요. 특히 그 헬몬산의 그 시리아 쪽,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 쪽, 레바논 쪽, 시리아 쪽 이렇게 같이 걸쳐져 있는데, 국경에 특히 그 헬몬산의 시리아 쪽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를 점령하려는 거 아니냐,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일각에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리아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방어적 목적으로 그 시리아 국경을 따라서 있는 그 비무장지대, 그 완충지대,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 헤르몬산에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헤르몬 산맥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전략적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시리아 정부군이 빠져나가자마자 그 먼저 해당 거점을 점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시리아 정부군의 군사적 작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월 9일자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시리아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사드 그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도망가고 다마스쿠스가 HTS 반정부군이 이제 점령 되니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서 총리로 일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반정부군한테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요. 54년 동안의 그 정권을 하루 만에 넘겨줬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에 시리아 대통령이 이제 축출이 되고 러시아로 망명을 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는데요. 아사드 정권의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그 반군의 행정조직은 구원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 만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었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죠. 또한 이번 정권 이양이 이후 시리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도 같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13년 동안 내전을 겪어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로 피난 가서 난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사드가 도망간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시리아에서 망명을 받지 않겠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일부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독일부터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 국가들은 이제 시리아 그 내전이 종식이 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해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이제 망명 신청을 항상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유럽 입장에서는 시리아 내전 종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받아들였던 시리아 난민들조차도 자국으로 돌아가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드의 러시아 망명 이후로 이 터키는 웃고 이란은 울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그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반군을 지원했던 튀르키예는 그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난민을 이제 자국에 있었던 그 난민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그 전략적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반대로 정부군을 지원했던 그 이란의 입장에는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아사드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게 됐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그동안 그 정부군을 계속 도왔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중동 내에서는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저항의 축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친이란 저항축이라는 게 주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세력인데, 이번에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그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중동 내에서 친이란의 그 저항의 축이 붕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어떤 행동을 앞으로 취할지 그 향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